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법인 정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절세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과급 600억 1심에서 진 임지훈 대표 판결문 보니 이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주주총회 결의 유무였다고 합니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지은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고요. 주총도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카카오벤처스에 손을 들어줬고요. 하지만 또 임지윤 대표는 나름대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카카오벤처스의 모회사인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 100%였고 임지윤 대표의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주총 결의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이 부분 대표님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 가족 주주밖에 없다. 혹은 내가 1인 주주다. 100%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주총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인 주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관이나 또는 주총에 결의가 없다고 한다면 뭐 급여든 상여든 퇴직금이든 부인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30명 5월 30일까지 정관 무료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 하단에 설명문이나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정관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정관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는 잘못된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법인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을 틀리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요한 회사는 넣어라. 그러면 그 효력이 발생되고 필요 없는 회사는 넣지 마라. 그러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규정은 무조건 넣어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종류 주식, 뭐 우선주, 주식 양도 제한, 신주 인수권, 제3자 배정, 이사의 책임 한도라든지 전자 서면 결의 등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하니까 무조건 넣어 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 중에서 뭐 양도 제한이라든지 종류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맞아야 됩니다. 정관하고. 임의적 기재 사항은 강행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면 자유롭게 넣으면 돼요. 그러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바로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 사항 같은 경우는 안 넣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좀 넣어서 확실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니까 우리 대표님들의 어떤 이익과 직결은 바로 이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대표님의 정관, 자, 이런 돈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세액 감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급여 배당 설계 미흡으로 인해서 대표님과 법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관에 기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정관과 일치하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영위하냐입니다. 표준 정관과 맞춤 정관의 차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A사 같은 경우는 B사랑 거의 매출이 비슷해요. 이익도 비슷하고. 그런데 A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14억 2천, B사는 7억 1천. 자, 그러다 보니까 7억만큼 B사는 덜 냈잖아요. 그럼 이 돈으로 R&D 설비를 더 확장한다거나 더 많은 성장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금으로 많이 낸 A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 주니까 자금난이 생길 수밖에 없죠. 회사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두 회사는 비슷한 매출, 업종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항 때문에 한 회사는 혜택을 받고 다른 회사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익과 직결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냐? 우선 제가 큰 거 네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 컨설팅 했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사업 목적을 저희가 재조정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도소매에서 기획 제조로 변경을 했는데요. 실제 이 회사가 도소매 그냥 유통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OEM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제조를 했고 그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우리는 기획 제조라고 하거든요. 도소매랑 기획 제조랑은 코드가 달라요. 그리고 혜택도 완전히 다르고요. 지원 사업도 다르고 세액 감면도 다릅니다. 앞에서 봤던 그 회사가 비슷한 업종인데 그렇게 법인세의 차이가 컸던 거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본점 소재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제 탈출하는 전략. 자, 본점 소재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회사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사의 책임 한도, 또 전자 결의. 자, 이사의 책임 한도는 상법상 정할 수 있죠. 자, 주식 배당 3종 세트, 자사주, 스톡옵션, 중간 배당. 자, 요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법인세를 상당 부분 줄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EM, ODM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어서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정관이나 사업자 등록 동시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제조업 확인서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 얼마나 절감 혜택이 있느냐? 적게는 50%부터 최고 100%까지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청년 창업 같은 경우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0%죠. 실제 저희 지금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매출 1,000억에 이익만 1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청년 창업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못 챙기는 대표님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상담 오셔서 얘기하다 보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도소매로 하고 계신 거죠. 정관, 뭐 사업자 등록, 등기부 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진단할 때는 단순히 거기 문항을 보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실제 사업과 일치하는지 또 미래에 어떤 부동산 구입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정관을 만들어야지 대표님 회사의 맞춤 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든 중견기업 사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공장을 좀 취득을 하고 더 확장을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서울이 본점으로 돼 있어서 공장 부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본점을 충북 특구로 이전하면서 취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이전 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그것보다 받는 혜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배당 3종 세트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보유에 대한 조항,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조항, 종류 주식 중간 배당에 관한 조항. 요 세 가지가 우리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가 필요한 회사들은 꼭 넣으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배당이 아니라 종류 주식을 활용하면 차등 배당이 가능해요. 자, 요거는 따로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주, 자녀는 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선주 발행을 해줘서 똑같이 배당을,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지 않아도 배수가 높아서 실제 배당을 많이 받는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주도 했고, 그리고 자녀 우선주도 해서 중간 배당하면서 배당 설계를 했습니다. 연 3억 정도 자녀들이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비율보다 갖고 있는 지분율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증여세가 없어요. 원래 차등 배당이면 이제 증여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종류 주식을 잘 활용하면 실질은 차등이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자사주 규정을 잘 정리해서 물론 이제 자사주 규정은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어떤 목적으로 이 자사주를 보게 됐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좀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 정비할 때 같이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여기는 이제 그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스톡 옵션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인재 유치에도 굉장히 좀 유리했고 또 이익을 실현하는 대표님이 지분을 뭐 또 법인의 일부 매각을 하고 또 그것을 법인에서는 출연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법인세도 또 절감을 받고 자 이런 적극적으로 좀 정관을 개정하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미리 개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련의 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엑싯, 절세 이런 걸 할 때는 이왕이면 제도를 미리미리 정비를 해 놓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사 책임 한도와 이제 전자 결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법상 정관으로 연봉의 6배까지 그 책임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상대적 기재 사항인데요. 이 규정이 있는 회사들은 이사가 책임을 연봉의 6배까지만 져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을 안 넣은 이 상대적 기재 사항을 안 넣은 회사들은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무한으로 책임지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넣어놓은 회사들은 한도가 있는 거고요. 넣어놓지 않은 회사들은 무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새 많이 좀 하시는 게 전자서면 결의예요. 전자서면 결의 조항으로 해외 주주, 가족 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저희가 실제 주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녀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방학 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자서면 결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정관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굳이 뭐 방학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전자서면으로도 얼마든지 결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취약한 정관하고 좀 업그레이드된 정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취약한 정관은 대표적으로 이사의 책임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 그리고 배당도 그냥 n분의 1 비율대로 받아요. 대표님은 소득이 많아서 배당이 필요 없는데 자녀는
소득 출처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녀는 5%밖에 안 돼서 배당을 해도 나만 많이 받으니까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것은 우선주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업종이죠. 도소매도 물론 이제 판매를 하지만 이게 제조를 넣을 수 있는 제조를 같이 하는 판매냐, 그냥 전혀 제조하고 관련 없는 판매냐는 대표님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본점은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미래 방향에 맞춰서, 그래서 이 취약한 회사들은 그런 계획과 이 정관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진단을 받고 업그레이드한 회사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계획에 따라서 정관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과 또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관 개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현행 정관을 진단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정관이 이런 절세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느냐 보셔야 되고, 항목을 넣는다면 실제 추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절세에 활용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특히 이제 퇴직금 규정이 그냥 일괄적으로 3배수, 2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임원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많고요. 자, 임원을 등기 임원으로 할 거냐, 실무 임원까지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할 거냐, 소급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 공증 등기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공증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자본금 10억 미만에서는 공증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서류가 그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많이 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세무, 노무, 법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감면을 세 감면에 대한 계획을 갖고서 정관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추후에 대표님들이 받을 그 세액을 못 받고 지나갔다, 옛날 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에서부터 3년, 5년, 7년이 중요하고요. 세무조사 방어력이 200% 상승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 이런 관점에서 그 세무조사 때 정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서류가 첫 번째가 이제 그 항목에서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관에 뭐 퇴직금이나 배당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다면 이 소명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 서류를 찾아야 되고 뭐 복잡하죠. 근데 평상시에 뭐 정관이나 이런 주총 서류를 잘 해놨다고 하면은 조사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소명이 가능합니다. 자, 정관 업그레이드 제 8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업 목적, 두 번째 이제 본점 주소지, 세 번째 이제 자기 주식 조항. 요거는 이제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요거는 좀 자사주하고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물 배당, 신주 인수권, 전자 서명 결의, 이사 책임 제한. 아까 연봉이 6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선주, 중건 배당 조항. 자,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인과 주주인 대표님의 이익과 직결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실행했을 때와 미실행했을 때. 자, 미실행 시 세금 12억 납부할 회사가 잘 진단하고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맞게 잘 정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많은 세금의 절세는 물론이고 회사가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성장,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컨설팅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맞춤 진단을 해요.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을 하고요. 최적의 정관 개선안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최적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이제 미래 계획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회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떠도는 정관 샘플을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 우리 회사와 그 샘플 회사는 같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증이나 뭐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이런 업무들을 다 실행을 해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실행 후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해마다 바뀐 세법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또 조정할 거는 없는지, 더 누릴 혜택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후 세무조사 대응 지원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네, 조사가 있을 시에 세무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 세무사님, 뭐 변호사님, 회계사님 등이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처럼 대표님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한정 정관 무료 진단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선착순 30개 회사 5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요, 우리 전화나 또 영상 하단에 설명문이나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하시면서 정관 무료 진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댓글이나 또 전화 그리고 카카오 채널 정혜래 가업승계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카카오 채널 친구 적극적으로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정관 무료 진단 신청 활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